지난주에도 중국이고 이번 주에도 중국. 사실 중국은 한번 팍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당분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금 계좌가 아니면 ETN을 추천을 드립니다. 모 증권사의 스타50 ETN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제 그 파킹형 ETF 쪽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좀 더 이제 눈에 띄긴 하고요. 그런데 주식형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내보다는 투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투자하시는 쪽은 이제 커버드 콜. 이제 행보장에서는 안정적인 이제 인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이번 주 유학형, 저는 김우균입니다. 다음 주에 투자할 ETF를 구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요약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ETF.com을 운영하고 계신 ETF랩의 김세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차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은 8월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인데 수확의 계절, 가을에 지금 현재 어떤 ETF 수익률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1위는 과창판, 그 중에서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50이라는 ETF가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창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이 상품별로 이 수익률이 차이가 큰 게요. 과창판 ETF가 그 LP들이 LP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 매도 호가가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 뭐 매수해서 동쇼가 끝나면 높게 끝나고 뭐 매도 쪽이 쏠려서 끝나면 이제 낮게 끝나고 뭐 이런 차이 때문에 한 2% 정도는 그냥 우습게 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게 ETF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금 계좌가 아니면 ETN을 추천을 드립니다. 모 증권사의 스타50 ETN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과창판이요? 네, 과창판입니다. 그 ETN은 호가가 두 틱이나 한 틱 정도로 굉장히 그 증권사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LP 역할을 잘한다고 보는 건데 ETN은 발행하는 증권사가 동시에 LP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품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LP를 하죠. 네, 자기 거는 네, 자기 거는 좀 손해가 나더라도 사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상급 노하우가 아닐 수 없다. 과창판 ETF를 투자하는데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ETN이 그러니까 ETN은 이제 연금 계좌 투자할 수 없는 없습니다. 예, 네. 상품이죠. 네. ETN이 좀 더 어떤 이 운영 측면에서 고객께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추가로 KB증권의 스타50라는 ETN인데 운영 보수가 0입니다. 0일 수가 있나요? 네. 뭔가 숨겨진 게 있겠죠.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발행한 ETN은 고시한고 외에는 아무 그 비용도 차감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국이고 이번 주에도 중국. 사실 중국은 한번 팍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거는 잘 없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를 위주로 추가적으로 이번 상승을 한 게 좀 의아하네요.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지금 리포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버를 안 했는데 올라가니 뒤늦게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쪽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나름 또 중국 쪽에 대학원도 다니고 해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상승 원인이 이제 캠브리콘 같은 반도체, 뭐 CAT 그 반도체 이제 SMIC나 이런 쪽들이 많이 올랐다가 오늘 캠브리콘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CATL 이 주가가 오르는 어쩌면 중국 내에서도 반도체에서 이 배터리로 이제 순환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것도 느껴지게 하고요. 제가 투자했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면은 무지성으로 사는 그 중국 감당할 수 있게. 아니 사실한 게 아니라 네네네. 중국 그 역내 이제 본토 투자자분들이 그 이렇게 붐이 일기 시작하면은 무지성으로 맞습니다. 이게 달려들거든요. 한번 분위기 타면은 굉장히 뜨겁죠. 약간 도박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국내 투자보다 더 열정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 투자라고 하니까요. 2014년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 후강동 열풍 때 말씀이시죠? 네, 그때 이제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자 중에 20%
90%가 문맹이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을 정도로 2015년 10년 전 얘기인 거니까요. 네, 네. 그 문맹률은 많이 개선됐겠지만 중국 투자자분들이 좀 화끈하신 게 아닌가. 우리는 또 수익을 내면 되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의 과창판 반도체 섹터 차이나가 붙은 ETF들이 굉장히 뜨겁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쉬운 수익률을 기록한 하락률 탑10 ETF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번 주는 뭐 10종목이 중에 9종목이 2차 전지 관련 ETF입니다. 키워드가 그냥 딱 붙어 있네요. 2차 전지로 딱 붙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2차 전지 ETF들이 처참하게 수익률이 빠졌는가요? 뭐 특별한 뉴스를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네. 2차 전지가 이제 원래 그 중반기 지나면서 좀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 네. 기대에 비해서는 뭐 실적 개선이나 뭐 전기차 판매 증가나 이런 이제 실질적인 그 데이터들이 확인이 안 되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선 게 아닌가.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쪽이 좀 그 저점에서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2차 전지에 물려있던 투자자분들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그 모멘텀은 좀 어느 정도 멈추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자체가 대세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한 주 동안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ETF죠. 순매수가 몰린 ETF 탑10 순위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순매수 1위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 차지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제 그 파킹형 ETF 쪽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좀 더 이제 눈에 띄긴 하고요. 네. 2위에서 4위가 전부 이제 파킹형 ETF입니다. 이제 그런데 주식형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내보다는 미국 대표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 쪽에 투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투자하시는 쪽은 이제 커버드 콜. 이제 횡보장에서는 안정적인 이제 인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이 그 다음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머니마켓 지금 파킹형 ETF가 3개가 상위 2위부터 2, 3, 4위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형 ETF, 특히 인덱스형 ETF인 S&P 500, 나스닥 100, 요것들이 좀 상위에 있는데, 최근에 액티브 ETF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섹터와 액티브 ETF가 관심이 많은데, 지금 국내 투자를 원하는 거는 인덱스형, 그 중에서도 미국 인덱스형 ETF를 매수하고 있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저도 방송 보면서 이 ETF 아는 형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운영사 본부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어를 인덱스 ETF로 세워놓고 이 액티브 ETF들로 이제 약간 거래를 하면서 수익 난 것들을 코어에 쌓아놓는 그런 어떤 운영자를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보고 이 인덱스형 ETF를 좀 사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이제 그 말에는 뭐 100% 동의를 합니다. 나름 열심히 운영을 해봐도 S&P 500 ETF 수익률을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S&P 500이나 뭐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이라면 나스닥 100 이런 것들로 코어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ETF들을 이제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렇게 섞어가는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국내보다는 미국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시장의 조정을 우려하면서 인덱스형, 커버드콜형 혹은 파킹형 ETF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라는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세가 두드러진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국장의 대표 주자, 국장이라고 하면 이제 코덱스 200인데 코덱스 200이 매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지난주에도 2위였었는데 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 6% 이상 올랐던 걸로 오기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오래 잠겨 있다가 10,000원을 슬금슬금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그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지금 10,000원 조금 넘어서 10,000원 좀 넘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저는 사실 차트를 봤거든요. 상당히 힘들어졌던 차트가 좀 보여지는데 오늘 그래도 급등해서 탈출의 어떤 러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방원 역시 또 있네요. 차지하고 있네요. 솔 조선 탑3 플러스하고 플러스 K 방산 이 두 개가 이제 매도 상위권인데요. 사실 뭐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이제 좀 워낙 수익이 많이 나서 뭐 차익 실현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시장은 좀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 선호보다는 위험 회피 선호로 어떤 ETF 거래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 상장되는 ETF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 상장된 ETF 중에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라이즈 차이나테크 탑10 위클리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중국 홍콩이긴 하지만
커브드 콜이 이제 처음 나오는 상품입니다. 중국 지수를 혹은 중국 인덱스를 갖고 커버드 콜이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요? 네네. 왜 처음일까요? 사실 중국 본토는 뭐 옵션 시장이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네. 이제 홍콩 옵션 시장은 네. 물론 뭐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 시장이 그동안 퍼포먼스도 좋지 않고 네. 그래서 커버드 콜 만들기에는 크게 좋은 이제 그 흐름은 아니었는데 파생 시장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H 지수가 계속 몇 년간 계속 하락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하락하는 지수를 커버드 콜로 만들기는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하락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네. 중국 시장이 이제 많이 반등하고 이제 뭐 뷰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이 커버드 콜도 괜찮을 걸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투자들이 어떤 선택을 받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4개의 ETF가 있는데 가장 좀 눈에 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차이나테크 탑10 위클리 타겟 커버드 콜. 네. 다른 ETF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자산운용의 원큐 샤오미 밸류체인 액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샤오미 주식이 좀 저한테는 애증의 주식인데 네. 제가 샤오미 전자제품 너무 좋아해서요. 네. 이 주식을 샀었는데 전기차 한다고 그래서 팔았거든요. 전기차가 대박이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가 샤오미가 전기차를 뛰어든다는 거예요. 본업을 열심히 안 하고 이 전기차로 뛰어들 거고 폐가망신한다는 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귀엽고 차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그러지만 포르쉐를 약간 또 카피한 느낌의 차량이 나왔고 근데 그게 또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3월에 탐방을 갔을 때 샤오미 매장을 가봤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건 잘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너무 조악한 거예요. 다른 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화웨이 차량이나 비아디 차량에 비해서 너무 더 단차도 보이고 색깔도 약간 좀 촌스럽고 저의 어떤 개인적 판단이지만 가치관 일행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팔려 물어나 보니까 이 영업력. 샤오미의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다 보니까 연동되는 그림 때문에 또 팬덤, 영업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팔아서 돈을 벌어서 발전을 시키면 또 메이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전략을 레이준 회장이 세우지 않았나 하고 역시 범부는 어쩔 수 없다. 결과로 보여준 샤오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샤오미 밸류체인 같은 경우도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겠네요. 약간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한 벤치마크 같기도 하고요. 중소형사들의 숙명인 쪼개고 쪼개는 새로운 거. 새로운 걸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은데 뭐 샤오미가 워낙 뭐 잘하고 있어서 조금 기대를 조금 해보고는 있습니다. 원큐의 새로운 선택은 샤오미였다. 자, 그럼 키움 우리 또 본부장님 나오셨던 키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뻔한 건 하기 싫다. 너희가 커버드 콜을 하면 우리는 프로텍티브 풋을 그런 이제 좀 특이한 상품을 좋아하셔서 그런가 두 개 나라를 섞어서 나온 ETF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한중 ETF랑 한국 대만 ETF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운용사들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거래소에서 이제 지수 콜라보를 하면서 약간 압박을 해서 강제로 냈던 ETF들이거든요. 지금 한국이랑 미국을 이제 섞는 ETF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ETF에 요 그 엔드 이 기호가 들어간 게 상당히 흔치 않은데 요 엔드 기호가 들어갔고 사실 저도 펀드에서는 이 이종 국가 간의 관련 펀드를 봤는데 ETF가 한국과 미국, 한국은 고배당, 미국은 AI 그냥 이거 하나로 해라 그런 어떤 이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하나면 이제 굳이 이제 이것저것 살 필요 없는 짬짜면인가요? 그 표현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우니까 그런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에 이 신규 ETF 중에서 어떤 걸 선택받는지 한번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가요? 어떤 ETF가 지금 시대에 딱 맞는 ETF인지 여러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ETF 시장 상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요약형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ETF와 관련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호긴이었고요. 지금까지 ETF랩의 김미세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